또 재밌는 게 예전에 환자분 한 분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내려오셨길래 이거 병동에서 확인을 안 했냐고 했더니 그게 다 문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라오병원의 정재은, 박종현. 뭔가 순서가 이상한데? 문재현. 이정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했던 것들을 원장님께 질문을 우리가 잘 모르. 근데 수술한 사람은 없네.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랬네.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병력이죠. 어떤 부분을 수술 전으로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수술 전후엔 또 약을 좀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혈압비에 있는데 혈압 조절을 안 하고 수술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은 당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 검사해보면 당 수치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이제 수술과 관련해서는 뭐 심장이나 뇌졸중 등등과 관련해서 뭐 피를 묽게 만드는 약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선은 병동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우리 간호사님들이나 아니면 약국에서 그런 것들을 처방 확인하고, 그중에서 필수적으로 이거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는 건 이제 담당 주치의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척추 수술도 옆구리나 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부 수술을 이전에 했던 분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들어가면 유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수술력 같은 거는 또 확인을 할 때 접근 때문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익 선생님? 정말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제일 풍부하실 수 있는 다자녀의 다자녀면 경부피임약이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마취와 관련되어 있는 게 가장 흔한데, 전신 마취는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고 기도에다가 삽관을 하는 거니까 혹시 위의 내용물이 구토나 이제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올라와서 기도로 넘어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도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환자분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취과에서 연락이 와서 수술 못 하신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할머니한테 물 안 된다 그랬더니 오렌지 주스를 드신다. 그렇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술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무통주사가 들어가는데,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통주사만 하면 일단 막혀요. 그리고 수액은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술 전에는 수술을 위한 준비 과정이나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액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수술 중에는 상황이 필요해서 약제를 투입하거나 수혈이 급박하게 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조금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굵은, 우리가 18게이지라고 하는 굵은 바늘을 써서 그 라인을 유지하고. 저는 근데 지금 굉장히 당황한 게, 수액을 유지하는 게 병원의 장사 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나 보군요. 그게 얼마 안 할 텐데? 엄청 싸요. 수액 자체는 사실은 몇백 원 안 하는데, 거의 사이드에다가 어떤 약들을 같이 주입하거나 그런 걸 당하느냐에 따라서는 그치, 뭐 그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작은 걸 할 때라도 환자한테는 꼭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수액을 다는 건데 이거는 뭐 때문에 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걸 설명드리고, 어떤 약제가 들어갈 때 이건 어떤 기능으로 뭐에 의해서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라고 설명하면 이런 어떤 오해, 서로 간의 오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일링이랑 화장이랑 똑같아요. 네일하는 거를 벗기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수술할 때 산소 포화도를 손톱에를 통과해서 이렇게 빗을 투과해 가지고 사실 재기 때문에 네일을 벗기고 오라고 하는 거고, 화장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건 얼굴이나 입술의 색깔 이런 것들을 수술 중에 마취과 의사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죠. 하다가 손이 잘 안 나오면 발에다가 다시 재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손발에 있는 네일은 다 깨끗하게 제거를 원래 하는 게 원칙이에요. 또 재밌는 게 예전에 환자분 한 분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내려오셨길래 이거 병동에서 확인을 안 했냐고 했더니 그게 다 문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런 문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반영구하자. 눈썹이랑 이렇게 속눈썹이랑 이렇게. 사실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요,
분실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간혹가다 마취 전으로 환자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오는 줄 모르고 하다가 잃어버렸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삽관 과정에서 이게 일치 같은 게 있는데 부러진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막 기도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럼 굉장히 위험 상황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보청기 같은 전자장비는 우리가 전기 소작기 같은 걸 쓰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그 다음에 심장 리듬을 한다든지 그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 같고, 추가적인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완전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하이 속옷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소변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공 도뇨관을 삽입을 하거든요. 수술이 길어질 게 미리 예상이 되면 그걸 미리 삽입을 하고 수술을 하지만 1시간, 2시간 만에 끝날 것 같은데 수술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5시간, 6시간이 되면 그동안 환자가 소변을 못 보게 되면 수술 중간에라도 삽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거를 다 탈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게 탈의도 하는 건데, 정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수술장에 들어가실 때 나는 어디를 꼭 싸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우 드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나한테 컴플렉스라서 거기는 항상 이제 감추고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의료진과 미리 소통이 돼서 그런 거를 병동이랑 담당 의료진이랑 수술자랑 미리 커뮤니케이션만 된 거라면, 본인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수술에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의 것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걸 따르되, 본인이 그런 게 꼭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니드가 있으시다면 미리 서로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예외적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의식하면 자꾸 쓸데없는 걸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이게 수술이라는 건 자기가 정해져 있는 방식이나 스타일대로 일정하게 흐름대로 가야지 잘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의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인이라고 뭔가 특별하게 하고, 사실은 내가 지인이 아니면 오히려 그런 걸 안 하고, 그런 거는 진짜 다 없을 것 같아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VIP 신드롬이란 게 있거든요.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님의 지인,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 이런 분이 응급실로 오시면 일반인이었다면 절차를 다 지켜서 하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오히려 그런 VIP가 오셔가지고 빨리 뭔가 해드리려고 그런 절차를 생략하다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걸 VIP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 원장님이나 박 원장님 의견처럼 지인이라고 해서 뭐 치료하는데 다른 마음을 갖는다거나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건 절대 반대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모든 환자들한테 똑같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내 수술은 내가 책임을 지는 수술이니까, 그게 내 어머님이건 남의 어머님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이건 결과에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라, 누구니까 좀 잘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좀 기분이 나빠요. 난 이미 충분히 신경 쓸 건데 라는 생각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말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저는 항상 그러면 아예 하던 대로 다 잘 될 겁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전날 밤엔 푹 주무십시오. 요즘은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걸 도모하는 걸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 전에 미리 몸을 잘 만들어 두는 거, 그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응급 수술이 아닌 이상 적어도 시간을 좀 두고 예약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는 식사도 잘 골고루 잘 하시고 운동도 가능하면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좀 더 안정을 찾고, 그런 식으로 몸을 좀 잘 만드신 분들이 확실히 이제 보면 회복도 좀 더 빠르고, 예를 들어 흡연하고 음주 하시던 분이면 금주, 그 다음에 금연도 좀 하시고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수술 전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온 질문들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제 입원하셨을 때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담당 주치의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자세히 물어봐도 좋죠. 그럼요. 자세히 물어보시면 저희는 더 오히려 좋고,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 이번에 더 알게 된 계기가 돼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으니까, 환자분들도 이 오늘 나온 질문 이외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의료진 혹은 간호부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나 병원에 와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물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답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